이현우의 삶은 2년 전, 그날 밤의 비극에 멈춰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차갑고 고요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그의 쓸쓸함을 아는 듯 흔들렸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수십억짜리 사업 계약을 성사시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했다.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딸. 은별이가 사라진 후로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은별이는 2해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현우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은별이의 작은 시신을 똑똑히 기억했다. 차가운 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심장. 그날 이후 그는 웃음을 잃었다.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천재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현우에게는 그저 공허한 칭호일 뿐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의 마음속 슬픔을 더욱 증폭시켰다. 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알코올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는 은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 그리고 천진난만한 미소. 현우는 사진 속 은별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밤,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그는 환청인가 싶어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려왔다. 똑똑, 분명한 소리였다. 현우는 불쾌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비디오폰 화면을 통해 외부를 확인했지만 짙은 어둠과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현우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의 쇠락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물이 현관으로 들이쳤다. 그의 눈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낡고 얇은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소녀의 얼굴이었다. 윤비올라.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소녀는 죽은 딸 은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똑같은 얼굴형, 똑같은 눈매, 그리고 똑같은 작은 점까지. 마치 은별이가 살아 돌아온 듯했다. 현우는 자신이 취했거나 혹은 미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손을 뻗어 소녀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피부는 현실이었다. 니오 누구니?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감정 없는 인형 같았다. 그녀는 그저 현우를 뚫어줘라 응시할 뿐이었다. 현우는 다시 한번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앞머리 사이로 익숙한 작은 흉터가 보였다. 어릴 적 은별이가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다. 현우는 그 흉터를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별아, 내 딸 은별아. 현우는 소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소녀의 몸은 차갑고 뻣뻣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현우는 그녀가 진짜 은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차올랐다. 이 아이는 분명 은별이었다. 은별아, 어디 있었어?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는 소녀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 만에 터져나온 슬픔과 그리움이었다. 소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는 소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차가운 빗물이 현관 바닥에 흥건했다. 현우는 소녀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다. 소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지만 소녀는 아무것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현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현우는 소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 닿은 소녀의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2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현우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소녀의 등장이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년 전 그날의 비극과 어떻게 얽혀 있을지. 그의 삶에 잊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은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은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몸은 인형처럼 차갑고 뻣뻣했다. 현우는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그녀의 상태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2년 동안 은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녀는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새벽이 되자 현우는 은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시선에서 숨기고 싶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의사들의 수많은 질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주치의에게만 연락을 취했다. 그의 주치의는 현우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주치의는 은별이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했다. 그녀는 영양실조와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고 몸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심각했다. 주치의는 은별이가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거나 스스로 감정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주치의는 현우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은별이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 이상일 거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해. 강제로 무언가를 알아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주치의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별이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은별이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방에 편안하게 눕혔다. 그는 은별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 닿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현우는 은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은별이의 어릴 적 사진첩을 가져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은별이의 모습과 함께 현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사진 속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가장 좋아했던 음식, 가장 좋아했던 노래까지. 그는 은별이의 눈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읽어내려 애썼지만 은별이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사진을 응시할 뿐이었다. 은별아,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너는 아빠의 전부였어. 현우는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은별이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첩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한 사진에서 멈췄다. 은별이가 한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현우는 그 강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은별이가 어릴 적 잠시 키웠던 강아지였지만 사고가 나기 전 이미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던 강아지였다. 사진 속 강아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 왈왈, 강아지 소리였다. 현우는 의아한 듯 현관문으로 향했다. 비디오폰 화면을 통해 외부를 확인하자 한 작고 하얀 강아지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털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현우는 강아지의 모습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강아지는 현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강아지의 눈빛은 마치 현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했다. 현우는 강아지를 쫓아내려 했지만 강아지는 끈질기게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현우는 강아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바이올리. 현우는 깜짝 놀랐다. 별이는 은별이가 어릴 적 자신에게만 불렀던 애칭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이 강아지가 은별이와 함께 사진에 찍혔던 그 강아지일까? 현우는 강아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아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현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길에 안도하는 듯했다. 현우는 강아지를 은별이에게 데려갔다. 은별이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향해 뻗어졌다. 강아지는 은별이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오랜만에 재회한 주인을 알아본 듯했다. 은별이의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올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단어였다. 현우는 깜짝 놀랐다. 은별이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다. 현우는 은별이와 강아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아지 별이의 등장으로 은별이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했다. 현우는 강아지 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제공했다. 강아지는 배고팠던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현우는 강아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강아지가 은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은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녀의 시신까지 직접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렀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강아지 별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 현우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과 얽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은별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이현우는 은별이와 강아지 별이의 극적인 재회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온 것도 모자라 오래전 떠나보냈던 강아지까지 함께 나타났다니.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은별이의 눈에 깃든 공허함과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들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은별이의 2년 전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현우는 2년 전 은별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사고 현장은 엉망진창이었고 은별이의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대표님, 이 사건은 이미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다시 파헤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을 겁니다. 탐정의 말에도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다. 반드시 뭔가 있을 거야. 은별이가 살아 돌아온 이상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어. 무엇이든 찾아내야 해.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현우의 지시에 탐정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현우는 은별이의 주치의에게도 그녀의 상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주치의는 은별이의 정신적 외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특정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 특히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심하게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님, 은별이는 분명히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겁니다.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녀 스스로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치의의 조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별이에게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 가장 좋아했던 동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터까지. 그는 은별이를 데리고 그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은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가끔씩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별이는 은별이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치료사였다. 별이는 은별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은별이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별이는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다. 별이의 존재는 은별이에게 큰 안정을 주었다. 은별이는 별이에게만은 미소를 보였고 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잠시나마 과거의 아픔을 잊는 듯했다. 현우는 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별이는 은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별이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반응하는지 주시했다. 한편
현우가 은별이의 사고를 재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 남자가 현우에게 접근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을 정신과 전문의라고 소개하며 은별이의 치료를 돕고 싶다고 했다. 김민준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현우는 김민준에게서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김민준은 은별이의 상태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분석했다. 그는 은별이가 심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으며 그녀의 감정 차단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별이의 치료를 위해 최면 요법을 제안했지만 현우는 망설였다. 은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은별이가 기억을 잃기 전 살았던 곳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김민준은 은별이가 사고 당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김민준의 과거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탐정은 김민준이 과거 미려그룹의 자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려그룹은 현우의 사업 분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었다. 특히 미려그룹의 회장인 이정우는 현우와 오랜 경쟁 관계이자 숙적이었다. 이정우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과 이정훈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혹시 김민준이 이정훈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 이정훈은 과거부터 현우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인물이었다. 현우는 은별이의 사고 뒤에 이정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현우의 집 정원에서 별이가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현우는 별이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 정원으로 나갔다. 별이는 현관문 밖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현우는 문 밖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별이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별이는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듯했다. 현우는 별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별이의 시선은 정원 끝에 있는 작은 관목숲을 향하고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관목숲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관목숲 아래 흙바닥에서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누군가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증거였다. 현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누군가 자신과 은별이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정훈과 김민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우는 은별이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은별이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과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그는 이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의 저택 주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었다. 별이의 경고성 짖음. 그리고 정원에서 발견된 낯선 발자국은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현우는 김민준 정신과 의사와 이정훈 미려그룹 회장 사이에 수상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은별이의 기적적인 귀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그를 지배했다. 현우는 은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저택에 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은별이는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는 은별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은별이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별이의 눈빛은 마치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 영리하게 빛났다. 현우는 탐정에게 김민준과 이정훈의 관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라고 지시했다. 탐정은 김민준이 과거 미려그룹의 비밀연구소에서 근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 연구소는 인간의 뇌와 기억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김민준이 은별이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현우는 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별이는 김민준의 사진을 볼 때마다 심하게 짖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김민준이 어떤 위협적인 존재임을 아는 듯했다. 현우는 별이가 은별이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별이는 침묵하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은별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은별이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를 읽어주었다. 은별이는 무표정하게 현우를 응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때 별이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은별이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별이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별이의 손가락이 별이의 털을 스치자 은별이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밀, 연구소, 아파. 은별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한 단어였다. 현우는 숨을 들이켰다. 비밀 연구소, 김민준이 근무했던 그곳이었다. 현우는 은별이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을수록 그녀가 겪었던 고통 또한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김민준과 이정훈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정훈 회장과의 사업 미팅을 가장하여 그를 만났다. 이정훈은 현우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썼다. 이현우 대표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의외군요.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별다른 볼일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제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정훈 회장님은 아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현우의 말에 이정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이현우 대표님의 개인적인 일에 제가 아는 것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훈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현우는 이정훈의 반응에서 어떤 확신을 얻었다. 이정훈은 분명 은별이의 귀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 딸은 돌아온 후 심한 정신적 외상과 함께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는 비밀연구소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혹시 이정훈 회장님은 비밀연구소라는 곳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현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정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은 당신에게 독이 될 겁니다. 당신의 딸이 다시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정훈의 협박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현우는 이정훈이 은별이의 사고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김민준과 함께 그녀를 납치하고 기억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음을 직감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정훈 회장,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이정훈은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경호원, 당장 저놈을 끌어내. 현우는 이정훈의 경호원들을 피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위험을 직감했다. 이정훈은 이제 모든 것을 숨기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은별이를 지켜야만 했다. 현우는 탐정에게 이정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김민준의 과거를 더욱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별이의 사고, 당시의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다. 그때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2년 전 은별이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은별이가 아니었다는 것. 대표님, 당시 은별이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DNA 검사 결과 은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와 병원 측이 이정훈 회장의 사주를 받아 증거를 조작했던 겁니다. 탐정의 말에 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별이는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납치되어 어딘가에 감금당했고 그 사이 그녀와 비슷한 체구의 다른 시신으로 위장하여 사고를 은폐했던 것이다. 현우는 이정훈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딸을 납치하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다니. 현우는 은별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은별이는 그의 손길에 작게 끙끙거렸다. 별이는 은별이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려는 듯 별이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그는 이정훈과 김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 은별이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줄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현우의 손에 들린 탐정의 보고서는 산산조각난 그의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은별이의 시신이 아니었다니. 2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묻었던 것은 딸의 시신이 아니라 이정훈의 잔혹한 음모가 빚어낸 거짓이었다. 현우는 이정훈의 악마 같은 계략에 치를 떨었다. 딸을 납치하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다니.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현우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이정훈, 이 악마 같은 놈.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은별이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정훈에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현우는 은별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은별이는 여전히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별이의 털을 스치자 미묘하게 움직였다. 별이는 은별이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마치 은별이의 고통을 아는 듯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현우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열쇠이자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증인이었다. 현우는 탐정에게 이정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김민준의 과거를 더욱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탐정은 김민준이 미려그룹의 비밀 연구소에서 인간의 뇌와 기억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김민준이 이정훈의 친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다. 김민준은 이정훈의 지시에 따라 은별이를 납치하고 그녀의 기억을 조작했던 것이다. 대표님, 김민준은 이정훈 회장의 사생아였습니다. 이정훈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은별이를 납치하고 기억을 지운 뒤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탐정의 말에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정훈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까지 범죄에 이용했던 것이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김민준이 은별이의 치료를 돕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을 기억했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은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그를 저택으로 불렀다. 김민준은 현우의 연락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 현우의 저택으로 향했다. 현우는 김민준을 은밀하게 만났다. 은별이는 옆방에서 별이와 함께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은별이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줄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준은 현우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은별이의 기억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억지로 기억을 되찾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김민준의 말에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 딸은 최근 비밀연구소라는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은 비밀연구소라는 곳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현우의 질문에 김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현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면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김민준은 현우를 협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김민준의 반응에서 어떤 확신을 얻었다. 김민준은 이정훈의 사주를 받아 은별이를 납치하고 기억을 조작했던 것이다.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 박사,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이정훈 회장의 아들이다. 나를 건드린다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김민준의 고백은 현우의 예상과 일치했다. 현우는 김민준의 말을 녹음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김민준은 현우에게 달려들어 그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을 제압하고 그를 구속했다. 그때 별이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별이는 김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별이의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마치 김민준이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는 듯했다. 별이는 김민준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김민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현우는 별이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읽었다. 별이는 사고 당시 은별이의 곁에 있었고 모든 것을 지켜본 침묵하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은별이에게 저지른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김민준을 경찰에 넘겼다. 김민준은 체포되면서도 현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현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절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김민준의 저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현우는 은별이의 곁으로 돌아왔다.
은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현우는 은별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정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 은별이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줄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이제 최후의 일격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정훈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이현우의 강철 같은 의지와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는 부성애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김민준을 체포한 후 즉시 이정훈 회장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손에는 김민준의 자백 녹취록과 이정훈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이정훈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정훈, 이제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현우는 언론에 이정훈의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현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별이와 별이가 함께 서 있었다. 은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현우에게 알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별이는 은별이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진실을 향한 싸움을 응원하는 듯했다. 현우는 기자회견에서 2년 전 은별이의 교통사고가 이정훈 회장의 사주로 위장된 살인사건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은별이의 시신이 조작되었고 그녀가 2년 동안 이정훈이 운영하는 비밀연구소에 감금되어 기억조작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그는 김민준의 자백 녹취록과 비밀연구소의 불법적인 실험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 모든 것은 이정훈 회장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제 딸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살해하려 했으며 심지어 제 아들인 김민준까지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정훈 회장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발하고 그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의 고발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정훈은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총동원해 현우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현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 딸도 내 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정훈의 지시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현우의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현우를 끌어내려 했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경호원들과 함께 이정훈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때 별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이정훈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별이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이정훈의 부하들이 자신과 은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과거를 기억하는 듯했다. 별이는 이정훈의 부하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의 부하들은 별이의 공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현우는 별이의 도움을 받아 이정훈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이정훈 회장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벌이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십시오. 타치치 나타난 현우의 외침에 기자들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모든 상황을 담았다. 이정훈의 폭력적인 행동은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결국 경찰이 들이닥쳐 이정훈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정훈은 체포되면서도 현우를 향해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현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너도 절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정훈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자 기자회견장은 고요해졌다. 현우는 은별이를 품에 안았다. 은별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별이는 은별이의 손길에 안도하는 듯 낑낑거렸다.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정훈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타호가 확보한 증거들과 김민준의 진술, 그리고 은별이와 별이의 존재는 그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정훈이 운영하던 비밀연구소의 실체도 드러났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던 끔찍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별이는 그곳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것이다. 현우는 은별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했다. 그녀는 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지만 현우의 끊임없는 사랑과 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흐릿하게 떠올렸지만 현우는 그녀가 더 이상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이정훈의 악행은 그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김민주는 그의 모든 죄를 증언하며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탐욕과 잔혹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현우는 은별이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올수록 그녀의 눈빛이 점차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밝고 사랑스러운 은별이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별이의 존재와 그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정훈 회장의 재판은 사회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현우의 기자회견 이후 이정훈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그의 악행에 경악했다. 강태호와 민준, 지현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은 이정훈을 향한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정훈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정훈의 친아들이자 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아버지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아버지에게 세뇌당해 은별이를 납치하고 기억을 조작했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저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저는 제 이모인 은별이를 납치하고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법정안은 그의 고백에 숙연해졌다. 이현우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어떤 희망을 보았다. 그는 김민준이 이정훈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다. 재판 중 은별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끔찍했던 순간들을 흐릿하게 떠올렸다. 비밀 연구소에서의 감금 생활, 기억 조작, 실험,
그리고 김민준의 차가운 얼굴까지. 은별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현우는 그런 은별이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별이는 은별이의 품에 안겨 그녀의 고통을 나누는 듯 낑낑거렸다. 별이의 존재는 은별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은별이는 재판정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잊혀진 기억을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정훈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기억을 지우고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리고 저를 지켜준 아빠와 별이를 기억합니다. 은별이의 증언은 법정 안을 충격에 빠뜨렸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와 자신에게 가해진 끔찍한 범죄를 직접 증언하다니. 이정훈은 은별이의 증언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저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아이는 미쳤어. 내 아들이 저 아이의 기억을 조작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정훈의 발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은별이의 증언과 김민준의 고백, 그리고 현우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이정훈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재판장은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가득 찼다. 결국 이정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악인으로 기록되었다. 김민준은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이정훈을 증언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우는 은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별이도 현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별이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현우는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은 수척해진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김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김민준은 놀란 듯 현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정훈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현우의 말에 김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별이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김민준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현우는 김민준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은별이는 현우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 연구소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지만 현우와 별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예전의 밝고 사랑스러운 은별이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생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현우는 은별이와 별이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하나는 그를 지켜준 아버지의 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별이의 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그들을 지켜줄 별이가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희망도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정의의 태양이 떠오른 후 이현우의 삶은 마침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찬란한 빛을 맞이했다. 이정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렀고 김민주는 진심 어린 뉘우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현우의 저택은 더 이상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은별이의 웃음소리, 별이의 발랄한 짖음,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진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은별이는 이현우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해갔다. 그녀의 잃었던 기억은 서서히 돌아왔지만 현우는 그녀가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었다. 별이는 은별이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별이의 존재는 은별이에게 큰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은별이의 얼굴에는 다시 해맑은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김민주는 형기를 마친 후 이현우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민주는 은별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은별아,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정말 미안해. 김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별이는 김민준의 눈물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모, 이제 괜찮아요. 은별이의 말에 김민준은 흐느꼈다. 그녀는 김민준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려 했던 과거의 악마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는 은별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민주는 이현우의 회사에서 사회공헌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사회에 봉사하고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현우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이현우의 삶은 이제 사업가의 냉철함과 아버지의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균형 잡힌 삶이 되었다. 그는 은별이와 김민준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아들이 있었으며 충직한 반려견 별이가 있었다. 몇 년 후 은별이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여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별이는 은별이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김민주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이현우는 은별이, 김민준, 그리고 별이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감쌌고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은별이는 별이와 함께 공원을 뛰어놀았고 김민주는 그런 은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현우는 벤치에 앉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힌 채 살아가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은별이의 웃음소리, 김민준의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별이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힘과 사랑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